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통합과정 강태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3D 씬 리컨 오버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D 씬 리컨 오버뷰인데 그 3D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좀 얕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3D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레이 베이스드랑 레스터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다들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모델인 너프랑 3DGS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공개가 된 레디언트 폼이랑 SV 레스터라는 논문 두 개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너프랑 3DGS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너프가 2020년도쯤에 나오고 3DGS가 2023년도쯤에 나왔는데 3DGS가 나왔을 당시에 엄청나게 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고 보면은 처음에 그냥 결과만 보면은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3DGS가 왜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해서 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트레인 속도도 뭐 6분 안에 드는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너프는 이제 레이 베이스드라고 해서 뭐 레이를 하나씩 써가지고 고개를 다 계산을 해서 이제 픽셀 하나하나마다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너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DGS는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베이스드라고 해서 그 3D 상의 공간상에 있는 가우시안들을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로 한 번에 옮겨서 그걸 한 번에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너프랑 3DGS의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라이트 트랜스포트 이펙트라고 해서 뭐 빛이 반사가 되거나 아니면 빛이 굴절이 되는 이펙트들을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베이스에서는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 대신에 너프는 이제 레이를 하나씩 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SVL 에스터랑 레디언트 폼은 뭐냐면은 레스터라이제이션 베이스드지만 3DGS보다 더 빠르다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 하나랑 레이 베이스드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좀 느리다고 했는데 3DGS랑 거의 비슷한 속도를 가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라이트 트랜스포트 이펙트도 가능하게 하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너프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노벨 비용 신테시스라고 해서 이제 3D, 3D 그 씬이 있으면은 그 여러 카메라, 여러 뷰에서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태스크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 논문들에서는 이제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런 3D 씬을 리컨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복셀 그리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요거를 쓰면은 씬이 좀 크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다음에 디테일이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MLP 하나로 그 3D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3D를 학습을 시키는데 뭐 중간 과정에 뭐 볼륨 렌더링처럼 이렇게 컬러를 다 더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요거를 무시를 하고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요게 이제 다 카메라고요. 요게 이미지 하나에서 요 이미지 하나의 픽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를 쏘고 요 모든 포인트들을 MLP에 통과를 시킵니다. MLP에 통과를 시켜서 이 RGB, 그러니까 컬러랑 덴시티 요 두 개를 뽑아내서 요거를 이제 볼륨 렌더링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다 합칩니다. 그럼 다 합치면 픽셀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모든 픽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계산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너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너프는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다음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뭐말 그대로 이제 3D 가우시안을 3D 공간상에다가 이제 하나씩 두고 뭐 이거를 표현하도록 한 다음에 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이라고 해서 요 3D에 있는 그 3D 가우시안들을
2D 이미지 스페이스로 한 번에 옮깁니다. 그럼 2D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한 번에 옮겨서 그거를 모든 픽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한 번에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 트랜스포트 이펙트라고 해서 반사를 하거나 뭐 굴절이 되는 뭐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아까 너프에서는 이렇게 레이를 쐈으니까 얘가 뭐 이렇게 반사되는 지역으로 가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 번에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반사되는 거를 효과를 바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3D가 이제 3D 가우시안들이 위에 있으면은 요 오른쪽이 2D 이미지 스페이스로 옮긴 건데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들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썼을 때 여기 픽셀들을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어서 뭐 그래서 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Instant video on computer? 이제 이렇게 3D 공간상에 가우시안들이 모두 분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PSNR이랑 SSIM 그 퀄리티도 높고 뭐 그 학습 속도랑 렌더링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D 가우시안이랑 너프의 좀 간략한 설명이었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죠? OS 7K를 보면 되는 거죠? 값이 한 30K인가? 네, 이게 둘 다인데 30K가 이제 30K가 이터레이션이고 좀 오래 학습을 한 거고 그다음에 7K가 이제 7000 이터레이션을 돌린 건데 그냥 뭐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7K까지 넣은 것 같고 30K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0 이터레이션, 3만 이터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너프랑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었고 그다음에 다음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퍼스 복셀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CVPR에 됐고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가우시안 스프레팅보다 좀 더 빠르다는 속도를 자랑하는데 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오른쪽 표가 이제 세로는 FPS고 렌더링 속도고 그다음에 가로축이 이제 에핍스 근데 PSNR은 조금 떨어지지만 에핍스를 그래서 쓴 것 같지만 에핍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은데 요 SV 레스터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파스 복셀이라고 복셀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네모 작은 박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가우시안 대신에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유사한데 가우시안 대신에 복셀을 사용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복셀이라는 게 아까 그 너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제 복셀 그리드가 주로 사용됐지만 얘네가 좀 큰 씬을 만들려면 굉장히 GPU도 많이 필요하고 좀 디테일을 못 잡았었는데 요거를 스파스한 복셀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거의 유사한 레스터라이제이션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보다 좀 더 빠르고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비슷한 노벨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한계를 좀 설명을 하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이제 3D 상에서 공간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표면을 이제 3D 가우시안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경계가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가우시안이다 보니까 정확한 경계가 없고 그냥 전체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뭐 그 서페이스를 좀 뽑아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가우시안이다 보니까 그 중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뎁스를 잡아봅니다. 근데 중점이 뒤에 있는데 가우시안 옆에 있는 가우시안이 더 커가지고 이제 요 앞을 차지할 때는 또 이제 약간 뎁스가 애매하게 섞이고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 복셀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가득 채우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스파스 복셀을 어떻게 썼냐라고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가 이제 엑스트리라고 해서 뭐 3D 레프레젠테이션 중 하나인데 요 정육면체 하나를 그냥 그 하나의 3D 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저희 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교실을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다가 하나씩 그 좀 쪼개 나갑니다. 이렇게 잘게 하나씩 쪼개 나가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요게 이제 복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위에 거 하나로 설명을 드리면 요 하나의 공간 안에 이제 덴시티랑 컬러가 존재해야 되는데 컬러는 그냥 하나로 통일합니다. 네, 요게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컬러는 하나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네모를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얘가 약간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좀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덴시티를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셀에 8개 덴시티가 존재를 하고 그 안에는 그냥 딱 포인트를 찍으면 그 복셀에 이제 8개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덴시티를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덴시티가 뭔가요? 음, 덴시티가 뭐냐면요. 이 원래는 요 수식에서 쓰이는 건데 예를 들면 컬러가 여기가 있지만 얘가 약간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투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게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컬러가 있으면은 여기가 빨간색이면은 여기 안에는 더 새빨간색이고 뭐 겉에는 조금 더 연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이제 요 3D 필드를 좀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여기 A가 네. 뭐 어떤 거라고 하죠? A가 이제 요거는 이제 3D 상에서고 요거는 2D 상에서 이 픽셀 그러니까 픽셀이 이제 3D이고 2D로 가면 이제 픽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D 상에서 나타냈는데 여기는 이제 8개였지만 요 4개를 이제 덴시티 필드로 잡은 거고 그러니까 덴시티가 있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고. 요거 하나가 만약에 여기가 밑에가 1이고 위에가 0이면은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여기 점점 갈수록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큐브에서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2D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하나의 픽셀마다 정보를 저장해서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A 그림에서 이 점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점선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게 뭐예요? 아, 네, 이게 그 스파스 복셀이라고 해서 아, 모든 거를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어디에는 이제 존재하고 어디에는 없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옥투트리처럼 저런 뭐 하이라티컬한 뭐 그런 거니까 여기서 그 개념은 여기서 아직 없는 거죠. 네, 그 개념은 안 씁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자르겠다라고 한 거고 이런 하이라티컬한 그 구조도는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뭘 분리하기 위해서요?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요거 크트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중에 하나 자르겠다 해서 요거 이렇게 8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오크트리 구조를 안 쓴다고 하면 너프한 거에서 쪼개나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애초에 작은 정육면체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일단 말씀해 주신 게 뭐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처럼 일단 무작위로 띄워놓고 그거를 이제 학습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3D 스플래시는 잘은 몰라가지고, 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건 뭔가 큰 정육면체에서 정육면체를 점점 쪼개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정육면체가 맨 아래에 있는 작은 정육면체라고 하면, 이 위에서부터 쪼개는 걸 왜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위에서 쪽에는. 네. 아, 뭐, 그거는 이제 콜스 투 파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뭔가 큰 거부터 이제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좀 디테일을 나중에 계속 분리해 나가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학습 처음부터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콜스하게 잡고 거기서부터 디테일이 필요하면은 분리해 나가고 필요 없는 건 없애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오크트리 구조를 쓰는 거겠네요. 아, 네, 쓰기는 쓰죠. 쓰는데 이런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는다. 요거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다 떠 있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런 하이라키컬한 구조는 안 네. 쓴다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걸리면은 여기에서 큰 거에서 걸렸으니까 이 작은 거에서 어디 걸리냐를 보고 그다음 또 작은 거에서 어디 걸리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는 뭐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걸 쪼갠다, 안 쪼갠다의 기준이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쪼갠다 안 쪼갠다의 기준은 이게 거의 카스리 가우시안 스프링팅은 거의 유사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크면은 어느 정도의 그 셀솔드를 넘어가면은 걔는 이제 계속 뭔가 잘 안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분리를 해서 디테일을 더 잡겠다라고 해서 그 그라디언트를 기준으로 얘를 쪼개고 안 쪼개고가 들어갑니다. 그라디언트가 어떤, 이제 학습할 때 뭐 이미지랑 이미지 사이에 이제 로스를 흘리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크게 잡아가지고 얘가 로스가 둘이 다르니까 로스가 여기가 크면은 여기에는 뭔가 학습이 더 돼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분리를 시키고 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곡선을 쪼개서 도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뭐 곡선 같은 게 잘 표현이 안 되면 이제 큰 걸 쪼개준다. 그런 네네네 식으로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레스토라이제이션 방식인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랑 거의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레스토레이션 방식이니까 그 3D 상에 있는 복셀을 다 2D로 옮긴 다음에 요거를 하나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근데 뭐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은 뎁스가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몰턴 올더라는 거를 통해서 레이가 먼저 닿는 거 먼저 내가 앞에 있겠다라는 거를 잘 조절을 해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인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없애고 이제 또 나누고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이랑 똑같이. 네. 네. 서페이스 정리는 여기서 보면 서페이스 정의가 이제 뭐 바로는 아니지만 여기가 덴시티 필드가 그 컨티뉴어스하게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뭐 너프랑 비슷하게 그 애널리티컬 노멀이라고 해서 그 덴시티의 미분값을 시 0이 되는 그쪽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은 그게 좀 정의가 애매한데 얘네는 이제 전체 필드가 그 컨티뉴어스하게 덴시티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밑에 세 개인데, 뭐 속도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뭐 너프 이런 것보다 훨씬 빠르고, FPS도 훨씬 좋지만, 여기선 PSNR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긴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주장한 거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보다 뎁스나 뭐 서페이스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지오메트리컬리 정확하다라는 것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메쉬를 뽑아보면은, 그 서페이스에 대한 메쉬를 다, 여기가 어딘지를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메쉬를 뽑아서 그걸 또 매트릭을 쟀는데 거기서도 뭐 다른 그 레스터라이제이션 그 반복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뭔가 이게 괜찮았던 거는 복셀이 이제 옛날부터 많이 쓰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그게 기술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다른 이런 시멘틱한 정보를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뭐 메쉬 뽑는 것도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뭐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좀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거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그 윈도우에서만 이제 뷰어 이게 약간 돌려볼 수 있는 윈도우에서만 뷰어를 지원을 하고 뭐 윈도우 그 이런 창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GPU가 있는 본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뷰 그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 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서버에서도 바로 돌려서 뷰어를 볼 수 있어서 그게 약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다 되는데 그냥 요거를 만들어줬냐 안 줬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냥 요거는 사용자 편리하게끔 그냥 여기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크롬에서 제공을 해줘서 저기 되는 아, 그런 약간 그 그라디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서버에, 로컬 서버에 올려가지고 뭐그 창에서 크롬에서 그냥 그 주소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뭐 그걸 네네.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네네네, 그쵸.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레스토라이제이션 베이스였고요. 레이 베이스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는 느렸지만 3D 가우시안 스프레이팅과 거의 유사한 속도를 가지는 레이 베이스 레이 트레이싱 메소드가 나왔다라고 네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좀 일단 이거는 뭐 레이 베이스는 아니지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도 이런 이제 반사되는 거랑 뭐 그림자 나오는 거랑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인데 따론 그 후처리를 좀 해줬습니다. 처리를 해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할 수 있으면 이런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여기에 그냥 내가 그냥 반사되는 구를 넣었으면은 여기 다 반사되는 거를 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물방울처럼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빛이 굴절이 돼서 이제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이제 3D 가우시 스프레싱에서 안 됐고 레이 트레이싱 기법에서는 다 된다가 주요 차이점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이 뭐예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카메라에서 레이를 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물체가 이렇게 딱 닿으면은 거기에 있는 색깔을 뽑아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빛의 정보를 뭔가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조명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 튕겨서 요 조명까지 갔을 때 요 경로에 대한 색깔을 얻어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을 쏴서 그 정보를 얻어온다. 그 레스토라이제이션도 좀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뭐가. 아, 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이제 저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을 2D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수영한다. 프로젝션 시킨다의 개념에 좀 더 가깝고요. 네. 너프 같은 경우 이제 쏴가지고
이게 꺾여 있으면 여기 빛의 경로에 다 계산을 해서 이게 딱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건 그러면 너프의 상위 호환 같은 건가요? 지금 레이트레이싱 기법.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레이트레이싱하는 주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메시 모델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를 어떤 뭐 이거를 렌더링 할 때 렌더링 해주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뭐 그게 레이트레이싱을 해주는 주체인가요? 아니면은 뭐그 물체 자체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약간 그 개념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메쉬가 있으면은 그 메쉬가 이제 다 그 물체가 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 써가지고 조명 정보를 또 받아보고 해서 요 주체가 이제 요 메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너프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쉬가 하나의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필드 전체에 그 요 점에서는 빛이 어떻게 요 방향으로 가는 빛의 양은 얼마인가 요거를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마다. 그래서 뭔가의 그 레이 트레이싱의 주체라고 하는 게 답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그러니까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너프 같은 거는 레이트레이싱을 했을 때 얻는 정보가 이미 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음. MLP가 그거를 정보를 다 네, 3D 네. 공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뭐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게 이제 메시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걔에 뭔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게임 엔진에서 레이트레이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별도로 또 필요한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의 주체가 있고 그 빛의 정보를 어떻게 다 계산을 해오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너프랑 좀 유사한데 그 너프는 MLP에서 얻어오지만 요거는 이제 전체 필드에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요 영역은 이제 요 영역을 지나갔을 때 무슨 색깔, 요 영역은 지나갔을 때 무슨 색깔, 요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얻어오고 이게 가서 또 튕기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요 영역에 있는 정보를 얻어오고 네 그런 식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거 찍을 때 뭐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하고 네 여러 대 필요하죠. 그 통과하는 색 같은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좀 많이 비싼 장비가 필요한. 펜 그냥 RGB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는 그 궤적마다의 뭔가 색깔을 얻어내려면 네.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로도 그게 되는 건가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너프랑 그게 3D 모션 스프레이인데 그런 3D 정보를 이제 멀티뷰의 카메라에서 그냥 다 계산을 해서 네 얻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2D 이미지를 멀티뷰로 얻은 다음에 약간 연립방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네. 레이 트레이싱 했을 때 뭔가 그 풀 인포메이션을 좀 거기서 다 지금 그 너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빛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로상에 있는 칼라값을 합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레이 트레이싱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튕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튕겼을 때 그 경로상에 있는 빛도 블룸 렌더링 할 때 쓴다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널프도 레이 트레이싱의 범주를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널프는 이제 튕기는 과정은 명시적으로 없지만 그 널프의 MLP의 기본적인 입력으로 이거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게 빛을 쐈을 때입니다. 3D XYZ 그 동일한 위치라도 여기에 이제 내가 이 방향에 쐈느냐 저 방향에 쐈느냐 그 각도를 입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도에 디펜던트하게 그 동일한 X, Y, Z 그 위치에 해당하는 컬러 값이 각도에 디펜던트하게 바뀌게끔 일단은 가정 모델을 그렇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반사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반사 그거면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빛이 왔을 거여서 이게 그 빛의 정보를 얘가 이미 그 X, Y, Z 자리에 그 각도를 주면 그 정보가 거기에 NLP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명시적으로 반사를 하진 않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원래는 이제, 원래 너프는 그렇게 반사를 하지 않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 학습을 할 때, 내가 여기에 뭔가 물체가 있어서 반사가 될 거다라는 걸 알면은, 그때 이제 경로를 또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끔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네. 아, 그런. 레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아, 네. 네. 그러면 너프랑 레이 트레이싱의 차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약간 뭔가 큰 차이? 너프는 이제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을 하면은 요거 반사된 거의 정보를 이제 다 받아오겠다라는 거고 너프는 이제 원래는 반사를 시키진 않습니다. 아,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근데 반사를 필요하면 내가 원하면 반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네. 근데 그러려면 그 서피스 노멀 같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널프는 그걸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 널프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한들 반사는 못 시킨다라고 봐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각도로 반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렇죠. 원래 기본 너프는 명시적으로 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다른 뒷논문에서는 뭐 그걸 가능하게 어떤 다른 장치를 또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서페이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반사를 시켜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또 학습을 시키고 뭐 그런 또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페이스 정보가 있으면 뭐 빛에 대한 모델이 있을 테니까 반사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어플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이제 서페이스를 찾아내면은 그걸 이제 레이 트레이싱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레이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는 좀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레이트레이싱이 매우 느렸지만 이거는 되게 빠르게 했는데 뭐 이 논문의 이제 그 생각의 흐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3D를 원래 메쉬가 삼각형인데 이거는 이제 정사면체로 해서 3D 공간을 다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삼각형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벨르네이 그래프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좀 방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그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원을 잡고 그 안에는 이제 다른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게끔 제일 작은 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일 작은 원을 잡아서 이렇게 메쉬 하나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 위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죠. 다시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요 점이 이제 다른 이렇게 생기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하고자 했는데 뭐 학습되다 보면은 요 점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 네 개가 한 원에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또 나아가면은 요 삼각형이 바뀌게 됩니다. 메쉬가. 그래서 요런 그 디스컨티뉴어티 때문에 좀 학습의 불안정함을 좀 올린다고 해서 Recording in progress. 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영역 안에 내가 요 포인트를 찍었으면은 제일 가까운 포인트가 어딜까를 영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 점은 요 영역 안에서는 딱 저 포인트를 찍었을 때 얘가 제일 가깝겠죠. 네, 그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원래 있었지만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냥 3D 필드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포인트가 있으면은 요 근처 영역에는 어떤 컬러, 어떤 덴시티 요거를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이제 그 젤로네이 방식에 의하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잘려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잘리는 이제 디스컨티뉴어티가 있고 브로노이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더 학습될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읽어보다 보니까
레이트레이싱을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거의 유사한 FPS를 가지게 한 원인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 논문, 2003년 논문이 여기에서 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공개를 했었고요. 요거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건 뭐냐면은 얘네는 디퍼런시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디퍼런시업을 하게 했다가 이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 논문에도 나와 있겠지만 자세한 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뭐 분리하고 뭐 없애고 이러는 건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 레이트레이싱이랑 웨이 마칭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FPS가 낮았지만 200이 넘어가는 뭐 그런 FPS를 보이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요 3DGRT가 아까 말씀드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후처리를 해가지고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하게 한 논문인데 그것도 좀 FPS가 낮습니다. 요것보다 훨씬 빨라가지고 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반사 효과나 뭐 굴절 아니면은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360도처럼 보이는 그런 각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네. 그거 저기 미안한데 이거 내가 거의 좀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 저기 34페이지 메소드 설명의 첫 페이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전체 논문을 한 페이지에 설명한 나 이글이 뭐예요?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뭐 들로네이 보시기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레이 저기 뭐야? 널프는 아는데 네. 이거랑 널프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 저자가 하고 싶었던 것이 너프는 뭐 MLP에다가 물어봐가지고 네. 이제 요 점에서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3D 공간상에다가 그 정사면체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영역 안에는 이제 어떤 색깔, 뭐 어떤 데시티 이런 거를 다 저장해놓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점에서 어떤 색깔이냐를 MLP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에서 갖고 오는 거죠. 가우시안 스플리팅하고 일정 부분 좀 비슷하네요. MLP 기반이 아니라. 네, 그거는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르고 뭔가 레이트레이싱을 하냐 아니면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레이트레이싱인 거예요? 아까 그 복셀 거식이랑 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다 이거랑 다 비슷해 보이는데 3차원 공간에 뭐 스파이스하든 덴스하든 혹은 레귤러 그리드든 뭐 저기 이레귤러한 뭐 좀 포지션이든 뭐 어쨌든 3차원 공간을 뭔가 이렇게 다 명시적으로 좀 컬러와 덴시티 혹은 불투명도를 이렇게 좀 다 지정해 나간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쏴가지고 뭐 접근한다. 뭐 볼륨 렌더링 뭐 대충 다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널프 두 개의 종류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여기 3D 공간상에 있는 거를 2D 이미지로 가져올 때 얘네는 그냥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옮겨와서 2D 이미지 상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가우시안 픽셀이 이렇게 넓게 있으면은 이 공간에 있는 걸 그냥 다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고 그게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나 이제 너프 같은 경우에는 레일을 싸서 그러니까 픽셀 하나마다 그냥 레일을 공간에다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 하나하나씩 읽어옵니다. 볼륨 렌더링 혹은 네. 접근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수식 기반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픽셀 하나하나. 그럼 거꾸로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그 적분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 형태를 이렇게 레일을 싸서 네. 가져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하는 적분을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쫙 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D 렌더링을 그, 네, 이상한 얘기인가? 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투명도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인가요? 가우시안 스플리팅 이긴 합니다. 있어요? 가우시안 하나마다 의 덴시티가 있고, 그러니까 알파라고 할까요? 그게 있긴 합니다. 그거는 그것도 뭐 볼륨 렌더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3D에 있는 뭐 이렇게 블랍들을 2D를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는 과정은 뭐 널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뭐 다 비슷한 과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도 아까 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요 수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게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충 나는 저런 거를 레이트레이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한 것 같거든요. 내가. 근데 이제 요거를 그 칼라랑 요 덴시티를 어떻게 가져오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동일한 건데 그 2D로 가져오는 과정만 그 레이트레이싱이랑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다른 건데 네, 요 칼라랑 덴시티를 하나씩 쏴가지고 그 영역에 있는 그 포인트 하나마다 다 가져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느리니까 3D 가우션 스프레팅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오겠다. 네. 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레이디언트 폼으로 돌아와서 얘는 그러면 뭐 어떻게 얘도 헤드 쫙 쏴가지고 다 거기 걸리는 애들 다 갖고 오는 뭐 볼륨 렌더링 방식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하여튼 빠르다. 빠른 애인데 그게 왜 빠르다고요? 아, 웹바라님 원래 이제 그 메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그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그 2023년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그 디프런셜을 하지가 않아가지고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것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게 가는 그 디프런셜을 하게 만든 논문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네. 그러면 저런 뭐 어떤 방식을 써서 레이트레이싱이 되게 빨라지긴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레스토라이제이션을 썼던 방법들도 레이트레이싱으로 이제 뭐 좀 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냥 아예 다르게 그 표현 방식, 3D 공간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네. 보로노의 저 방식을 써야만 네. 빠르게 되는 건가요? 요 방식을 써야만 요 빠르게 렌더링, 빠르게 레이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메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게 브로노이가 아니라고 3D 가우시안이거나 아니면 복셀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조금 뭐 포뮬러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이해하는 거로는 뭐 어떤 이미지 광원이 있고 사람이 보는 카메라 각도가 어딘가 있는데 레이트레이싱은 빛이 다 튕겨 나오는 것들을 계산해서 여기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건가요? 그런 걸 계산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인 건가요? 사실은 여기서의 광원은 없습니다. 영어는 반사하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있는 거요? 있어서 레이트레이싱인 그러니까 반사가 가능한데 이제 그 광원이 있으면은 그 여기에는 다 빛이 없고 그냥 딱 그 물체에는 어떤 고유의 색만 있고 요 광원에서 오는 빛이 그 색을 어떻게 발현하는가를 계산하는 게 옛날에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하던 건데 여기는 그 광원이 없고 그 요 공간 안에 이제 요 점을 잡으면은 요 빛이 어떻게 여기 지나갈 때 얘가 어떤 양을 가지고 있다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그 어떤 지역에서의 빛의 양을 계산을 하는 거죠. 빛의 양이 뭐 처음에 들어올 때 일정하게 보면은 이 어디에서 얼마나 먹힌다 이런 걸 계산하는 건가요? 각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오면은 빛이 약간 여기서는 이제 셀 수도 있고 이렇게 올 때는 또 다를 수 있고 그 앞에 지났던 뭐 셀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고려하게 된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규격화된 모양으로 어쨌든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장면을. 그냥 얘랑 약간 그러니까 규격화되지 않은 복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요거 말씀하세요. 네네 요거. 네 폼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여튼 그 점의 어떤 RGB 값, 그러니까 저 까만 점들의 RGB 값이 할당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아니다. 그 각도도 있어요. 보여? 네, 저희 각도는, 그것처럼 넓이처럼. 그, 피리컬 하모닉스를 사용합니다. 3D 가우시안 스프레이팅도 그 컬러 하나인데, 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라는 걸로 컬러 값을 표현을 해가지고, 어디서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컬러 값이 다른데, 요것도 그거를 적용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까 가우시안 스프레팅은 뭐 반사하고 저기 무슨 미러볼인가 그런 걸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가우시안 스프레팅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해요? 뷰 디펜던트한 뷰 컬러 디펜던트는 값이 하지만, 네.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반사가 되면은 요 영역에서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색깔 얘는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색깔이고 아니 근데 그 반사는 저 컴퓨터 게임에서나 있는 거지. 널프도 레이디언스 폼도 그 어느 3D 렌더 딥러닝 기반 3D 렌더링 하여튼 이런 모델에서도 그 어디서도 반사는 없었잖아요. 네 반사. 원래는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위치에서의 색깔이 그거라고 그 위치에서 색깔은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결정된다. 그 네, 과정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XYZ에서의 색깔은 U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모델링을 해가지고 약간 반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넓이도. 네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얘기해준 뭐 기존 메서드였던 3DGS 저거 넓프 레이디언 폼 아까 뭐 그거 뭐 하여튼 걔네들이 다 그 과정은 다 동일하게 쓰는 것 같은데 누구는 반사를 제대로 못 처리하고 누구는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거를 보면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원래 공이 있는 사진들로 학습을 했으면은 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없었는데 그 거울을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표현이 불가한 거죠. 왜냐면 원래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얘가 그 정보가 이렇게 반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학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뭐 만약에 거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울로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학습을 하면은 그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없이 그냥 학습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난 여기에다가 거울을 넣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빛을 썼을 때 얘가 요 거울에 튕겼을 때 어떻게 나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올까를 계산을 못한다는 거죠. 3D 가우시안 스프레딩. 근데 그거는 완전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메소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세팅 아니에요? 지금은 다 3D 복원 아니에요? 그 거울이 원래 있었으면 있는 거고, 없었으면 끝까지 없는 거지. 나중에 뭐 거울을 추가했을 때 뭐 렌더링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베이스드랑 레이 베이스드의 차이가 뭐 그런 효과가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약간 헷갈린 그건 것 같네요. 모든 처음 메소드들에서 뭐 실제 뭐 오브젝트가 하나 더 추가됐을 때 뭐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렸었지만 요거 보여드렸던 게 이제 원래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아, 이렇게 빛이 반사됐을 때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게 레이트레이싱이 돼야만 가능하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차에 반사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레스토라이제이션도 그냥 정해진 한 씬에 대해서는 반사가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반사하는 척을 하네. 그렇죠. 네, 되는데 그게 약간 웨이터 센트리로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굴곡져가지고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솔루션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그거를 또 좀 풀어보고자 하는 논문들도 따로 있고요. 뭐 되기는 한다만 잘은 안 됩니다.
다른 소리일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엔비디아에서 공개했던 뭐 레이트레이싱 뭐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기술인가요? 엔비디아 뭐 레이트레이싱. 예전에 레이트레이싱 2080 나올 때 그런 거 공개했었잖아요. 그런 렌더링 이런 뭐 거. 게임 엔진에서 쓰는 레이트레이싱하고 같은 용어인지 그런 같은 용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는 조금 약간 개념이 달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다 메시가 있고 광원이 있고 거기서 오는 그런 걸 다 계산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렌더링을 할 때 문제 세팅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맞습니다. 세팅 자체 같은 거요. 그래서 뭐 그런 마무리를 하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빠르고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은 그냥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요즘 잘 돼 있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반사되거나 뭐 분절되는 거 쓰고 싶다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어플리케이션 쪽 쓸 거다 하면 SB 레스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네. 미안하지만 그러면 뭐 이쪽으로 연구를 한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게 조금 다 복원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네, 있는 씬에 대한 복원. 근데 또 3D 거시기가 뭐또 생성도 하고 뭐 2D to 3D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런 쪽 연구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또 지금 이런 새로운 기반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모델이 나온 상황에서 뭐 연구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 네. 뭐 제가 공부를 한다면은 뭐 사실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SVA 레스터 같은 경우가 그 서페이스나 뭐 이런 거 리컨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3D 아바타에서는 좀 그런 게 중요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다가 3D 가우시안 스프레팅 대신에 뭐 이거를 적용해서 뭔가의 다른 성능을 높여보거나 하는 툴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그냥 요거를 더 디테일하게 잘 잡는다, 뭐 디테일하게 더 PSN을 높인다 이런 연구보다는 저의 기준에선 이거를 그냥 툴로서 사용하는 게 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뭐 가우시안 아바타 대신 SV 레스토 아바타 뭐 이런 거 놓고 나오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너프 아바타에서 나왔던 게 3D 가우시안 아바타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하시죠. 오늘 두 명인가 봐요. 네, 오늘 두 명이. 처음에 무거운 주제를 해가지고 무거운 주제에 있는 걸로 준비해봤고요. 사실 이제 GTC 발표 관련해 좀 요청받았다가 그냥 산업 전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들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연구를 다니면서 몇 세미나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좀 신기합니다. 네, 그런 부담스러운데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제 뭐 오늘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저희 뭐 기술 같은 건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이제 브루트라던가 이건 뭐 하는 거고 하는 걸 다 말로이는 하지만 그래서 뭐 산업에서 전반적인 이제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는 사실 연구하다 보면은 좀 따라잡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기사들 혹은 자료 아니면 제가 뭐 컨설팅,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막 빌려가지고 좀 조잡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최대한 그리고 이제 또 AI라는 게 또 당연히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리저리 쥐가 터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뭘 연구하면 좋고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 첫 번째는 이제 GTC 올해 GTC 관련한 거 이거 3월 열렸죠. 그리고 이제 뭐 빅테크들이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구글, MS 그리고 이제 메타랑 테슬라는 조금씩 있고
이제 요새 뭐 투자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돈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VC라는 건 이제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뭐 단순히 좀 조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그게 폴리티시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요새 또 이제 핫한 GPT 이미지 생성 기능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고, 이쪽으로 이제 Advice for Researchers라고 해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GTC가 이제 3월 17일쯤에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오래전에 열린 것 같은데, 요약을 하면은 그냥 GPU가 많이 필요할 거고, 우리는 GPU 열심히 만들 거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GPU를 사야 하는데, 이제 우리한테 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월드 모델,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마 기술에 대한 내용은 저번 주 랩쌤이나 혹은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크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구매해야 하는 칩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처음 이제 말한 건 이제 GPU 생산 계획이거죠.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블랙을 이제 울트라를 만들 건데,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뭐 루빈, 2027년에는 이제 루빈 울트라를 만들 건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좀 H100을, 가장 좋은 수가 H100을 쓰죠. H200이랑 이제 블랙홀 울트라 이게 5턴인데요. 그걸 이제 비교해보면은, LLM 추론에서 한 30배 빠르고, 학습에서 한 4배 정도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데 좀 이제 계획이, 뭐, RTX나 이런 것들 나왔던 패턴을 보면은, GPU를 이제 뭐, 블랙홀, 포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 이제 2년 간격으로 계획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미뤄지죠.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일단 2026년도 기획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CPU 아키텍처도 조금씩 변경을 해요. 뭐 이제 공정 이런 걸 좀 바꾸는 거죠. 지금 이제 호퍼 베이스로 하는 게 이제 호퍼랑 이제 블랙홀이 이제 그레이스 CPU라는 걸 사용하고, 이제 루빈과 파이마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CPU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26년에 발표하겠다는 칩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칩인데요. 얘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빠르냐? 지금 이제 뭐 학습 성능 자체로 보면 이제 H100 대비 이제 13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이제 FP8 트레이닝 기준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사면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냐? 그러니까 H100을 저희가 이제 뭐 사용한 똑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제 뭐 3%의 가격만 있으면 된다. 3년 뒤에는. 감가상각이 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GPU 몰빵을 하면은 3년 뒤에는 이제 97%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뭐 생기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GPU 생산 계획 발표했고요. 이 베스랑 아저씨가 이제 또 강조한 것 중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는 보통 돈을 데이터 센터를 팔아서 벌어요. 최근에는 이제 169조라 써져 있는 이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GPU라던가 엄청 커다란 이제 GPU 클러스터들 이런 걸 얘기하고, 아래쪽 보면 이제 게임 매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뭐 크래프톤 계시는 분들도 좀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매출 진짜 이거 파는 거,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네, AI 팩토리를 만들겠다. 미래의 비전으로 이제 AI 팩토리가 뭐냐? AI 에이전트를 말해요, 사실은. 그래서 AI 에이전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GPU의 기능들을 이제 뭐 솔루션처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치 공장과 같은 거고, 이제 LLM에서 토큰을 이제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랑 이제 똑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좀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이제 플랫폼 같은 거를 대충 그려왔는데, 뭐 이 안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사실 준비해 놨는데 뭐 젠스랑이 발표는 하진 않았고요. 하여튼 이제 뭐 우리는 이제 AI 반도체만 팔고 서버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에이전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저희가 저번 웹세미나에서 아마 발표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또 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월즈 모델 관련된 좀 얘기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에 이제 저희가 리즈닝을 통해서 이제 되게 GPU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의 한계를 보이고 그 다음에 GPU를 어디다 쓸 거냐 리즈닝에서 이제 한 100배 정도 더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리얼월드로 가면은 무지무지 이제 우리 GPU가 많이 필요해질 거다. 또 우리 회사를 사라. 이런 걸 이제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했던 게 이제 월즈 모델, 스모스 AI, 뭐지 피지컬 AI 이런 걸 좀 공개를 했죠. 이제 미래는 이제 로봇이 시대가 올 거고 거기에다 우리 GPU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심심해서 가져와 봤는데 네이버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국내에 뭐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이버는 이제 뭐 서버린 AI, 서버린이라는 건 주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혹은 이제 뭐 지역 로컬한 어떤 AI 하이퍼플로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데이터로 이제 많이 학습을 했을 테니까 혹은 동양 데이터로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진행했던 이제 솔루션들 뭐 이제 플로버 케어폴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 4월 26일자리 뉴스인데 이제 네이버 AI를 아무도 안 쓴다. 지금 최수연 씨가 CTO로 계신데 되게 이제 위태위태하신 상태라고 이제 비판이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하여튼 뭐 여기 뭐야? 네. 누가 그랬대요? 아 뭐 여기 뭐 기자들도 그렇고 사실 네이버 AI를 아무도 안 쓰긴 하죠 거의. 하이퍼클로바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써봤자 파파고 정도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거의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위태위태한 상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더 발표했는데 그래서 다이나모라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발표하겠다. LLM 인퍼런스를 이제 뭐 딥시크 같이 뭐 되게 최적화해가지고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우리 뭐 라마를 파인튜닝한 어떤 LLM을 또 공개했고 하지만 이제 결론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AI 붐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투자도 엄청 많이 되고 거품이 꼈다고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AI가 돈이 되길 바라는 이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컨퍼런스 한 거는 이제 맞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AI가 이제 슬슬 진짜 뭐 저희 삶으로 들어오고 있죠. 저희 뭐 GPT도 그렇고 그리고 로봇 시대도 이제 올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게 언제 될 거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면은 이 컨퍼런스 있던 시절 주가거든요. 이 제가 동그라미 친 데가 반짝했다가 또 이제 요새 미중 갈등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뭐 시장의 악재는 미중 갈등 그리고 AI 성장이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중국이 칩을 팔아야 하는데 못 파는 거죠. 이런 좀 이제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제 엔비디아는 이런 GPU를 잘 팔 계획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버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엔트로피 그렇게 이제 클로드 회사죠. 여기에서 이번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한 10억 달러를 또 했어요. 누적 투자가 거의 한 4조쯤 되는데 이게 1월 기사고 왜 이렇게 투자하느냐? 이번에 뭐 AI 많이 쓸 테니까 그거를 돌리는 이제 GPU를 우리 클라우드를 애저를 써라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먹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딥마인드의 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다 합치고 그 월드 모델 아까 봤던 이제 월드 모델이 좀 핫할 것 같으니까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뒷민이랑 이제 뭐 뒷민이 로봇도 나왔죠. 뒷민아이즈 같은. 하여튼 근데 이제 좀
이 구글의 전략을 좀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이제 그 자사의 이제 검색 엔진, 혹은 구글 포토, 혹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AI 기능을 막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전까지 누리고 있던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챗GPT가 떠가지고 뭔가 좀 뒤처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으로 이제 챗GPT의 후발주자 같은 느낌으로 구글을 보게 됐고, 그리고 같은 원화는 이제 유명한 기술 조사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뭐 챗GPT나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혹은 이제 AI 검색 엔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검색이 이제 내년까지 한 25% 감소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조사가 있고, 근데 여 아래 이제 알파벳으로 어떻게 보느냐 보면은 이제 서치 엔진이 1등이죠. 유튜브가 2등이고 보시면은 이제 광고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아니지 서칭을 할 때 이제 광고를 다는 게 1등인데 광고 양이 줄어들면 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른쪽은 제가 이제 그 GPT로 만든 그림인데 그 우리가 보는 이제 구글은 논문을 무척 잘 쓰고 네이처도 막 톡톡 붙이고 대단한 회사인데 이제 마켓에서 보는 구글은 이제 좀 얘네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AI 사업들이 방향이 원활하게 이제 뭐 잡혀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제 급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건 좀 개인적인 견해고요. 지금 뭐 구글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S 너무 좀 좋은 얘기는 없어요? 네. 네? 좋은 얘기는 없어요? 좋은 얘기요? 좋은 얘기 MS 이거 구글은 좀 안 좋은 얘기고요. 뒤에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다 안 좋다. 구글은 이제 뭐 다른 회사에 비해 조금 이제 시장의 포션을 뺏기고 있다. 서치 엔진에서 돈을 버는데 그걸 뺏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재미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은 근데 이제 그게 또 후발주자고 어떻게 보면은 챗GPT에 밀렸고 뭐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창출되고는 있지만 뭐 검색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이라서 여전히 거기서는 이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제 MS 같은 경우는 이제 MS 저희가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쓰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오피스 기능이라던가 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코파일럿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코파일럿을 이제 중심으로 그 각각의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에이전트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루션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제 퍼슐레이터 에이전트 이렇게 하면 이제 HR이라고 내 휴가를 언제 쓰고 싶은데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알려준다던가. 그리고 챗봇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챗봇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개발하는데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러 제품들 MS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윈도우 혹은 이제 검색 엔진도 그렇고 그럼 얘네도 이제 돈을 어디서 많이 버냐면 이제 서버에서 되게 많이 벌죠. 애저.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고 이 게이밍 엑스박스가 MS 건데 여기도 돈을 많이 벌고요. 하여튼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로서 이제 MS가 굉장히 이제 뭐 기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 이제 사용되는 이제 LLM 이 이제 챗GPT로 돌아가죠. 챗GPT4나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챗GPT의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MS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원래 공급을 했었어요. 이제 뭐 빈 검색 엔진도 이제 GPT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애저에서 이제 여러 가지 API가 있는데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또 애저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분명히 좀 깨지고 있는 게 이제 오픈 AI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우리 서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MS도 오픈 AI에서 이제 요구하는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오픈소스 LLM을 써가지고 파일럿을 좀 어떻게 잘 해보겠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뭐 재협상을 했고요. 최근에 투자를 했어요. 2005년 1월에 이제 뭐 N차 투자 이런 걸 한 거죠. 오픈 AI. 근데 이제 원래 독점이었는데 이제 우선협작 번차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버를 사려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MS랑 이제 협상을 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제 다른 회사를 줄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면서 이제 AI 이런 뭐 이제 기업에는 영원한 친구는 없죠. 하여튼 MS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좀 메타나 이제 테슬라 간단하게 좀 갖고 왔는데 놀랍게도 메타도 좀 AI 논문만 좀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AI 서비스가 있어요. 메타 AI라고. AI 비서 서비스고 뭐 이제 챗봇이랑 이미지 생성하는 챗GPT 같은 거였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 메타 AI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서비스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주장으로 6억 명이 쓴다는데 그 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메타 AI 좀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백엔드로 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여기서는 우리도 이제 AI에서 지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뭐 이제 1조 원어치 하고 근데 어떻게 돈을 벌려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좀 제 생각인데요. 여기. 제 생각에 좀 유명한 친구는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 그 엊그제인가 테슬라가 그 트위터 테슬라의 AI 회사가 있거든요. XAI라고 설립된 지 2년 됐는데 여기서 이제 뭐 챗봇 하나 만들었죠. 여기서 이번에 33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거고 뭐 자기 회사긴 하지만 그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써가지고 뭔가 LLM을 고도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좀 강점은 하드웨어가 있죠, 사실은. 샤도 있고, 물론 뭐 옵티머스도 있고, 이런 AI LM을 이제 뒤로 쓰고, 실제 이제 하드웨어까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AI를 좀 이제 빠르게 선점해보겠다. 라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진짜 월드 모델 같은 게 요새 핫하니까, 이런 로봇 인프라랑 뭐 이제 차량으로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많은 테슬라가 또 이제 나중에 AI 기업으로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건 뭐 이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참조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VC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좀 조사해봤는데 이게 되게 뭐 전체 투자 이 회색선이 전체 투자거든요. 그 각 분기별로. 근데 이제 이 전체 VC 벤처 캐피탈 투자 중에 작년 이제 하반기 보면 이제 절반이 AI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중에 절반이 AI 관련된 스타트업에 이제 다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만 이제 진행된 스타트업 투자 건수가 1,100건쯤 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역별 이제 AI 기업 투자인데 보시면 이제 당연히 북미가 많지만 뭐 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도 오르고 있다. 아시아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하여튼 이제 스타트업 같은 기회가 있고 제가 지금 월드랩스 페이페이가 설립한 데가 1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는 거를 지금 뭐좀 놀랐는데 1억 달러면 거의 얼마죠? 1,000억 원 아닌가? 하여튼 여기도 이제 월드 모델을 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거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런 뷰 생성하는 걸 공개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엄청나게 받은 거죠. 애초에 뭐 페이페이가 뭐 이미지 레이트를 공개하고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참조로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은 보면 되겠지만 하여튼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취업이 한두 명 정도 뭐 이제 직종마다 다르지만 그 취업 유발 개수라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 10억 원 투자하면 이제 몇 명이라고 하느냐. 물론 AI는 이제 사람이 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은 이제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되게 잘 나가고 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슬슬 AI가 진짜 생활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로.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에 진짜 AI를 얼마나 쓰느냐를 좀 조사해 본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코드 생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챗봇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AI를 추상적으로 하던 시대에 지나서 진짜 이제 제품으로서 이제 혹은 이제 생산을 위해서 쓰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좀 아래 있는데 요새 이제 챗GPT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여기가 좀
이리저리 좀 준비해본 부분 중 하나인데 굉장히 좋네요. 저는 무슨 반응 아무 없어요. 저희가 이제 트럼프께서 또 당선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내린 게 1월 달에 행정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이게 뭐냐? 이제 미국의 AI 리더십을 방해하는 걸 이제 없애버리는 행정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기존 바이든이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내렸던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규제나. 이런 걸 이제 폐기하고 다 재검토하자. 이런 걸 먼저 내렸고요. 행정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원래 이제 저희가 입법을 하면은 뭐 입법을 거치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법을 미국은 대통령이 그런 걸 안 거치고 바로 이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끝이지만 법으로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권인데 하여튼 이제 그런 명령을 폐기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저희 AI를 봤을 때 규제라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딥페이크라던가 개인정보 강화, 혹은 이제 뭐 인공지능의 차별, 디바이어싱, 혹은 이제 데이터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일단은 다 없앴다 규제를. 그리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또 미국이 뭐 투자는 이렇게 해놓고선 뭐 저희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 저희처럼 여기서 예산을 줄였어요. 원래 90억 달러짜리 예산을 막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뭐 이제 제안서들이 막 다 떨어진 건 10,000건 정도. 물론 기초화 분야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유럽으로의 좀 제안서 써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그게 어려워져서 유럽으로 좀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카더라가 있고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투자인데 이제 막 5천억 달러면 이제 5조 원이거든요. 그거 맞나요? 하여튼 이제 그 AI 인프라에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예전에 우주 경제를 하던 시대처럼 AI 경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하는 건데, 또 이제 뭐 2월 달에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동맹국이랑은 이제 AI 공유하겠다. 근데 중국이랑은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을 이제 내가 막아놨는데, 그 막아놓는 과정에서 뭐 1년씩 걸리니까, 뭐 딥시트 같은 거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좀 AI랑은 상관이 조금 있고 반도체랑 더 관련이 있지만 반도체도 이제 미국에서 다 만들겠다. 왜 이거를 대만 같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돈이 엄청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왜 그걸 다 수입해 써야 하느냐. 뭐 이런 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좀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요새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건 좀 개인적인 견해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사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본 건데 일단은 미국은 그 돈 엄청 뿌렸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부채가 엄청나요. 근데 부채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채권을 사줘가지고 뭐 이제 돈을 빌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뭐 이 속도면 한 5월이면 마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원래 미국이 슈퍼파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초통화국으로서 이제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있고 이런 지위가 나오는 건 이제 그 국력 혹은 기술력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좀 위협받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진짜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뭐 기술 격차가 얼마 안 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통화를 섞고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내 돈 이제 빌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지위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이런 부채들을 이제 녹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최근에 이제 5를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관세를 엄청 때렸죠. 관세를 25% 한국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기존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전자제품을 사와도
10%뭐 20% 많아봤자. 근데 이제 미국이 상호 관세를 하겠다 하고 이제 관세 다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뭐가 되냐? 이제 사람들이 물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안 사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물건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 뭐 이런 인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이제 기술 보호한 거죠. 저희가 중국에 이제 규제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전처럼 이제 예전에 플라자 합의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한테 이제 너네 엔달러 너무 강해 평가 전환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강제로 깎아내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달러가 좀 싸지면은 내가 갖고 간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원래 이제 10,000원에 샀어야 했는데 달러 5,000원 내면은 내가 얘한테 더 이제 받아온 뭐 이제 내가 창고에 10,000달러가 있었으면은 그게 5,000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빚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게 또 부시 때 있었던 정책이거든요.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부시가 집권했었는데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되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 관세를 이제 매기면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적자가 개선되니까 뭐 고가에 차겠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부 지출도 좀 줄여야 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 머스크가 다 잘랐잖아요. 아까 본 그 예산 연구비 같은 것도 그거의 일환인데 또 이제 세금도 높이고 세금을 높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물건을 안 사겠죠. 그럼 이제 물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겠죠. 그 위에는 약달러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높이고 아래는 뭐 그런 인플레이션 떨어뜨리는데 뭐 여하튼 이런 정책을 막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경제 패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중국은 따라오고 있고 나는 빚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하튼 이건 좀 사족이지만 이게 월요일 아침에 달러 인덱스인데 그 관세 전쟁 한다니까 쫙 떨어졌죠. 그러니까 약달러 유도한 거고 국채 금리 그러니까 내가 빌려간 채권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내가 갚을 거니 줄어들겠죠. 내가 원래 5%씩 이제 얘한테 갚아줬어야 했는데 2%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규제 같은 게 앞에 보이는 이제 패권국의 지위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건 월요일 뉴스 어제 뉴스고 뭐 이제 민간국가 주식 영국 지원 불가 근데 저희가 이따 말았거든요. 대한민국이 오른쪽 보면은 하여튼 뭐 좀 중국 연구자들도 미국에 많을 테고 되게 지금 좀 자국보호 혹은 이제 미국에 우선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준다. 이런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좀 놀랐던 거는 이 챗GPT에서 나온 이제 애니메이션 생성 모델인데 이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있지? 어떻게 올리죠? 네. 이거가 이제 발표되고 이제 저희가 발표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30% 늘어가지고 5억 명 돌파했어요. 이게 엊그제 뉴스고 이 아래 거는 이제 구글 그 검색 그걸 찾아온 건데 지브리에 대한 검색이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GPT로 쫙 올라간 거 같은 최근 이 AI 비디오 아니 이미지 생성 모델을 보고 그럼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면 이제 지브리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지브리 캐릭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또.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 캐릭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미키 마우스를 그대로 쓰면은 난리가 나죠. 디즈니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법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또 어디서 다툴까요? 이런 법은. 이제 뭐 일본 법정에서 할지, 미국 법정에서 할지.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뭐 아래처럼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바꿨는데 이걸 팔겠다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GPT-4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픈 소스로, 아니 오픈으로 돼 있잖아요. 무료 계정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뭐 이거는 이제 짤 갖고 와봤는데 이제 나 혼자 이러고 있고 다들 이제 지브리 프사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런 규제가 좀 되게 많이 풀린 게 이런 이미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뭐 나치, 지브리 나치 이런 거 생성되면 이제 절대 안 됐을 건데 이제 뭐 그냥 우리는 좀 규제를 이제 정말 안 되는 것만 규제하겠다. 좀 애매한 건 놔두겠다. 사용자의 자유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오른쪽 보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잘 되잖아요. 얘네 해보면은 거의 이제 모든 만화 스타일로 되거든요. 지브리, 토토로, 뭐 드래곤볼, 픽사, 그래서 뭐 심슨도 있고 레고도 있고 뭐안 되는 게 없는데 학습 데이터가 무척 수상하죠 이거. 안 봐도 이거 학습 데이터에 이런 게 없는데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이 좀 안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론에 내렸던 이제 명령 중에서 AI 이제 개발에 방해가 되는 거는 없애라. 규제 완화. 데이터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뉴스 아래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 미국은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뭐 오픈 AI나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저작권 규제를 없애달라. 최소화해달라. 이런 이제 기조 속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이게 누가 태클을 걸 거냐. 미국인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 좋은 모델 개발하고 평가는 일단 가져갈게. 저작권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이제 뭐 작가나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좀 안 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이제 별건 아니고 중국이랑 EU는 뭐 하고 있냐. 중국은 이제 2008년에 규제를 엄청 심하게 했고 항상 이제 기술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도 항상 만들려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규제와 상관없이 투자 무제하겠다 우리. 뭐 알리바바는 이제 500억 정도 뭐 내겠다 하고 뭐 재밌는 뉴스인데 이거는 그 딥시크 나오고 나서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 관련 직원은 출국 금지시켰다. 뭐 기술 유실 될까 봐. 물론 이제 다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기술이지만 한편으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규제가 빡세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학습 데이터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제 어떤 법안이 이제 제정됐고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곧. 근데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이제 EU에도 제품을 팔아야 하니까 좀 이제 로비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인터넷 리포트에서 확인했고요. 하여튼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걸 산업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뭐 툴들에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연구들 되게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이미 월드 모델이라 하면 이제 뭐 우리가 글자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뭐 환경, 데이터 여러 뭐 이제 로봇 액션 이런 뭐 세계에 있는 뭐 훨씬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들이 핫해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제 스케일업 되는 연구가 핫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연구들, 뭐 이제 영어가 항상 말하는 자연과학 공론다 그런 것처럼 진짜 이쪽이 시장이 크거든요. 의료나 이제 자연과학 혹은 신약 개발, 신약 개발에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노화 방지 약을 만들었다. 거기에 매개지 가치가 얼마냐? 지금 이제 기만 치료제도 이렇게 큰데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제 논문이 실제 프로덕트가 되는 주기가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은 워낙 성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내가 이제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뭐 이제 오픈 AI에서 방금 만든 그림 보고 쟤는 잘하는데 왜 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뭘 영감을 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아래에 있는 걸 연구하거든요. 디테일드한 에디팅, 뭐 이제 포인트 같은 걸로 색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제 스케치를 조금 고치는 연구라던가, 또 사람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쳐야 하는데 AI 써가지고 덜 고치는 연구들. 결국 이제 프로덕트는 만들었는데 얘가 아직은 다행히 텍스트로만 만들다 보니까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고치는 연구도 이제 뭐 저희 연구실 많이 하니까 이런 쪽도 유명할 것 같고, 동남아도 또 괜찮을 것 같고. 잠시만요. 네, PPT를 업데이트했는데 뭐가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이상하게. ESC 누르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고. 집에서 반영한 게 안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어. 아, 발표 중에 제가 바꿔가지고, 또 슬라이드 줘. 지금 왠지 발판되기 상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용성이 높은데, 좀 빈틈. 사람들이 잘 안 하느냐고. 아까 말한 것 같은 거, 디테일하게 별로 안 하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렌드 따라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던가. 물론 이거는 이제 자원이 많이 들 염려가 좀 크죠, 어떻게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2019년도까지 이제 인더스트리에 취업하는 PhD, AI PhD의 수인데, 2019년도만 해도 거의 이제 대부분 산업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더 심하겠죠. 애초에 뭐, 아카데미 자본 많이 안 늘었고, 산업의 자본 많이 늘어났으니까, 하여튼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뭘 해야 할지가 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뭐 이제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좀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네요. 근데 그 이미지 편집하는 거, 네. 이번에 나온 GPT 거기서도 편집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하면 영역 칠해지고, 그래요? 텍스트로, 네, 에디팅 하는 게 있거든요. 전 그래서- 텍스트로만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텍스트로 해서 넣은 다음에 이니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약간 뭐 아이패드에서 형광펜 이렇게 두껍게 네. 칠하는 것처럼 그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거는 이제 텍스트로 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긴 하네. 네. 저는 뭐 진짜 고치는 포토샵에서의 툴을 말하는 거면 어느 정도 그런 거랑 뭐 에이전트 AI 뭐 그런 API랑 엮어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너무 느리잖아요, 여전히. 상상하는 게. 어도비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거 잘하면 어도비에서 사가지 않나요? 아, 시간이 딱 30분이 됐거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지구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구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프롬프트를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원래 됐는데, 그 챗GPT에다가 네. 사진을 업로드를 하나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네. 뭐 체인지 뭐 뭐 하고, 한국으로 넣어도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리즈링도 돼. 어? 리즈링도 돼가지고 계속 바고 있어. 어느 정도. 에디팅이 되게 추가적으로. 멀티선으로 뭐 이렇게 네. 얘기해요. 별게 다 됐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레고 스타일로 바꿔줘, 마인크래프트 스타일로 바꿔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정확한 프롬프트는 모르는데, 사용자들이 훨씬 잘 알아요. 이거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막 이런 꿀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탈옥하는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막아놓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작권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것도 뭐 잘 풀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뭐 저는 리얼월드 이미지 만드는 거 좀 해봤는데, 그거 막혀 있었는데 몇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화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리얼월드 이미지처럼 바꿔줘라. 그러니까 좀 이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계속 썼는데 왜 지원이 안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나름 이제 뭐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능이라던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저작권 관련된 거는 이제 다 저작권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처음에 막 스누피 스타일로 바꿔줘도 거절이 돼서 막 그거 멀티톤으로 처음에는 스누피로 언급을 안 하고 스누피 스타일을 한국어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스누피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이제 제이브레이킹처럼 딱 스누피 스타일로 바꿔주고 근데 제가 어제 해봤는데 그냥 스누피 스타일로 만들어서 하면 바꿔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젠 되고 언젠 안 돼. 그것도 있던데 하루에 3개만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나 2개만 했어 하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만들었고 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진짜 바보네. 사용자가 엄청 증가했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SNS. 완벽한 스타일 트랜스 근데 이게 디테일이 좀 되게 좋던데요.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뭐 로고 하나, 뭐 옷 모양 하나를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 유지하는. 텍스트도 완벽하게 나와요. 맞아요. 글자를 되게 잘 살려. 그게 너무 몇 나와요?
교수님 그 네 컷만 했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뭐 1프레임 나이로 비디오처럼 만들어줘 하면 이제 되게 조금씩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모으면 이제 GIF 같은 파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인기가 많은 게 약간 추억 보존 효과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내 리얼월드의 사진을 디즈니 스타일로 하니까 되게 와 예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더라고. 옛날 사진도 많이 올린다고 쓴다고 하더라고. 올리기 부러운 남친 사진. 갑자기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서 수다로 바꿔놨는데 이게 한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 피셜 어쨌든 생각은 좀 UI 같은 것도 한몫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뭔 말이냐면 이런 정도 퀄러티를 내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거는 사실 뭐 기존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려면 그 앱을 알아야 하고 그걸 다운받아야 하고 그 UI에 별거 아닌 UI 그냥 업로드하고 버튼 누르는 UI일지라도 안 해본 거니까 좀 아유 귀찮은데 뭐라 해 그러는데 어쨌건 챗GPT는 사용자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동일한 그 채팅이라는 채팅창이라는 인터페이스 상에 그냥 그 이미지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네. 네. 거기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그게 뭐 결과가 이게 잘 나왔으니까 힌트를 쳤겠지만 어쨌건 뭐 텍스트로 해보는 거는 사람들이 뭐 크게 거부감 없이 아니면 그게 뭐네뭐좀 진입장벽이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소라 뭐 같은 모델도 사실 있긴 한데 많습니다.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 모델도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 이게 되게 비슷한 것도 성능도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성능 돌아요. 이 친구 아 네 되게 잘해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생각보다 금방 해서 막 많이 걸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그동안 뭐 쇼츠나 보고 있지 뭐 하면서 이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일단 사람들이 다 GPT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신기능이 추가돼서 써볼까? 좋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 사진도 한번 해봐야지 들어가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근데 지브리가 일본 지브리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애니메이션. 이게 왜 지브리예요? 지브리 작가가 스튜디오, 픽스처럼. 네. 같은 스튜디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들 여러 개. 그냥 디즈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디즈니.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 사진 같은 거를 많이 올릴 텐데 이런 거 다 모르죠. 네. 교수님 사진 어떻게? 이미 웹에 있어서 교수님 사진도 좋았어요. 이제 수집 됐겠네. 한번 쳐볼까요? 그냥 생성을 하면서 개발 교수님 만들어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 써보면서 리미테이션을 느낀 게 사람 얼굴 여러 개 있는 거 아직 못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라이즈 하면 다 똑같은 얼굴로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NLP 사람들 한 8명 사진 찍는 거 못 봐가지고 올렸는데 얼굴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니는 뜨는 덜 똑같아도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대충 좀 비슷하면은 네. 뭐 옷 비슷하고 얼굴 비슷하고 좀 뚱뚱해 보이니까 다 나갔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캐릭터라이즈가 아직 덜 된, 그러니까 저 개인의 특성이 아직 덜 사라진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리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사진에서 이미지로는 방향이, 비슷하네로 되는데 이게 과연 리버스도 완벽하게 동의가 될지. 재밌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으로 할 거 아직 많이 좀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저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다음에 누군가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